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 있는 거 맞아의 첫 번째 이야기. 우글우글 세균맨들을 만나볼까요? 제목에서 보듯 세균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균, 그들에 대해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기로 해요. 먼저 교과과정과 어떻게 연계됐는지 알아보고 갈게요. 세균에 대한 내용은 초등 3학년 체육의 건강과 체력, 초등 5학년 과학의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초등 6학년 국어의 인물의 삶을 찾아서, 그리고 초등 6학년 실과의 안전한 생활문화의 실천자단과 연계되어 있어요. 친구들은 길을 가다 붕어빵, 떡볶이, 닭꼬치 같은 길거리 음식을 자주 보게 되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그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살을 찌푸린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길거리 음식을 함부로 사 먹지 말라는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서 애써 외면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죠. 길거리 음식하면 제일 유명한 곳이 동남아시아예요. 푸딩, 국수, 어묵은 물론 처음 보는 음식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는 바닥에 떨어뜨린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주워 먹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5분이 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는 그들만의 풍습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런?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세균 때문이에요. 도대체 세균이 뭐길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봐요. 세균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위험하다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으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예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이유는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번식도 하기 때문에 세균도 엄연한 생물이죠. 생물 중에 가장 작고 단순한 존재예요. 세균은 가장 단순한 생물이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 없고 이분법으로 번식을 해요. 이분법은 하나가 둘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둘로 나뉘는데 잠깐이면 충분해요. 따뜻한 곳에서 10분이면 하나가 둘이 되죠. 이런 식으로 4, 8, 16으로 2배씩 계속 늘어나니까 1시간이면 64, 2시간이면 4,000개까지 늘어나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번식 속도까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물론 길거리 음식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세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세균도 있는데 이들을 유익균이라고 하죠. 반대로 해로운 균을 유해균이라고 해요. 유해균 중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따로 묶어서 병원균이라고 하죠. 먼저 병원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죠. 병원균은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몸에 침입해서 병에 걸리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콜레라균, 장티푸스균이 있어요. 콜레라균에 감염되면 심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는데 그냥 두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장티푸스균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는데 심하면 장에 구멍이 뚫리거나 막히기도 해요. 그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틀리너스균, 그리고 충치를 생기게 하는 무탄스균이 있어요.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잘 씻기예요.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손이나 옷, 얼굴에 세균이 묻어있죠?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세균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볼일을 본 후 물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해요. 배설물에는 수많은 세균이 우글거리니까 뚜껑을 닫지 않으면 사방으로 세균들이 튀어나가겠죠? 그렇다면 몸에 좋은 유익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익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틀어서 유산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구르트의 새콤한 맛을 내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젖산을 만들어내요. 이 젖산이 장 속에 사는 유해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불가리아 사람들은 장수하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요구르트를 자주 먹어서 그렇대요. 요구르트는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이에요. 발효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한 용기 속에서 좋은 균만 살아남도록 익히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의 전통식품 중에도 발효식품이 많아요.
된장, 고추장은 물론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김치의 새콤한 맛도 유산균 때문이에요. 장 종류는 곰팡이나 효모가 발효작용을 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는 전통적인 발효식품이 많아요. 일본의 나토,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 그리고 피자의 토핑해서 먹는 치즈도 발효식품이에요. 이제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에 대해 알았어요. 친구 여러분도 잘 씻어서 나쁜 세균은 막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잘 먹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요. 지금까지 세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좋은 세균이 음식 속에서 활동하면 발효가 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발효도 처음의 음식과는 다른 맛이 나니까 변질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변질되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 즉 부패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부패와 발효에 대해서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남은 물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발효라고 하고 먹을 수 없으면 부패라고 해요. 유기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을 말하는데 주로 동물이나 식물, 신체의 일부를 뜻해요. 그리고 발효는 주로 유기물 안에 당분이 분해되는 것이고 부패는 주로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이에요. 당분은 포도 같은 과일이나 쌀 같은 곡물에 주로 포함된 영양성분이고 단백질은 고기의 주성분이에요. 부패는 계란이 썩는 것 같은 악취를 풍기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죠. 당분이 유산균에 의해 분해되어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젖산 발효라고 하는데 김치, 치즈,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책에서 만화로 소개되었던 파스테르였어요. 1861년 프랑스의 사탕무로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서 술통이 오염되어 술의 시큼한 맛이 나게 되었어요. 술을 만드는 업자들은 파스테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파스테르는 술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정상인 술통에는 통통하고 동그란 모양의 미생물인 효모가 있었고 신맛이 나는 술통에는 효모 사이사이에 막대기같이 생긴 유산균이 보였어요. 파스테르는 신맛이 나는 술통의 성분을 분석하여 알코올이 아닌 젖산 성분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작은 막대기 모양의 미생물이 젖산을 만들어내어 술에서 신맛을 내게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과정을 통해 파스테르는 살아있는 미생물인 효모가 사탕모의 당분을 알코올로 만드는 것이며 술이 다른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인류의 역사에서 미생물의 존재와 역할이 규명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파스테르의 발견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음식이 무엇 때문에 상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걸핏하면 식중독에 걸려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죠? 우글우글 세균맨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안녕!